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6만 명 넘게 늘어났지만 유독 청년층만은 온도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달보다 더 늘면서 고용 성적표가 나쁘지는 않은데도 유독 청년들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았던 걸까요? 한쪽에선 고용 감소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부터 취업자 수가 늘긴 했는데 증가폭은 감소세였습니다. 이 흐름이 바뀌기까지 정말 한참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취업자 수,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전보다 47만 명 가까이 늘면서 반등에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연령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60세 이상에서만 54만 7천 명이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선 7만 8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50대와 30대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가운데 20대는 더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대에서 상승했는데 20대만 나홀로 유독 감소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8만 6천 명 줄며 5달째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소폭도 1월의 2배 수준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가 가파른 데는 일할 사람 못지않게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서는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았던 데 반해 배달업 같은 분야 취업자가 줄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배달업 등 일자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층의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일자리 증감 영향도 좀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입니다. 2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꼽히는 이 제조업의 경우엔 취업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제조업 일자리는 수출로 창출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의 일자리 상황도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봐도요. 보건복지업과 건설업 같은 분야가 많습니다. 네, 오라는 곳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청년들 입장에선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부는 20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업종과 전공에 따라 생기는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수출도 부진하고요. 또 국내 기업 대다수가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세는 아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각종 비용 줄이기에 나섰는데 이런 부분도 채용에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기업 10곳 중 5곳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수출 약화로 제조업 생산 현장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청년층 고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회사들마저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더욱더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부터 이 경력직 선호 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해서 기업 10곳 중 5곳이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10곳 가운데 6곳은 수시 채용만 실시하겠다고 응답해 험난함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구하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청년들의 고용 상태 역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엔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41% 정도 나왔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도 계속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건데 이 말은 즉 청년 일자리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오면 신규 채용의 문부터 닫고 채용한다 해도 고용 조정이 좀 더 쉬운 비정규직을 뽑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때를 잘못 만난 우리 청년들.
하지만 뭐 때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장소를 바꿔서 살 길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해외 취업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면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의 2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이런 공단의 행사들을 통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 수는 5,024명으로 전년 대비 34.8% 상승했습니다. 그중 특히 일본 취업자는 1,154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취업자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본의 청년들이 참 부러울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을 예약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 수요가 몇 년째 높아서 일자리는 남고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교 4학년생들에게 우리 기업으로 일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모셔가며 사전 예약제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한국 청년들에겐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도 아주 반짝이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소식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오. LG화학과 효성,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이 화학업체들이죠. 잇따라 인재 채용에 나선 건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선 이달 말까지 경력사원 채용에 들어갔는데 모집 직무는 공정개발, 생산기술, 품질 경영으로 근무지는 구미입니다. 한편 LG화학에선 내달 3일까지 대학생 인턴십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석유화학과 생명과학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효성에서 신입과 전역장교를 모집하는데 채용 직무는 영업, 생산기술, 건설시공, R&D, IT, 관리 등 분야입니다. 이외에도 동화그룹, 율촌화학에서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청년 다중 채무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아픔, 경제가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만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조성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